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수입니다. 우리 공시법령 그러면 밖으로 공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시라는 것은 밖으로 공개해 준다. 그럼 법률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지적 파트라고 그래요. 12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12문제. 그래서 공시법령은 24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문서를 들어가기 전에 기초인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웃라인을 잡고 개념을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포인트를 잡아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몇 문제가 출제되느냐? 12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12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가장 중심 키는 뭐냐? 바로 요거죠. 그러면 우리 관리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 개발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개발 요거죠. 개발은 어디에서 배워요? 저 공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특히 관리적 측면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요 정보라는 것은 요 정보와 관련돼서는 뭘 나타내고 있느냐? 이거는 지적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지적이라는 것은 땅의 뿌리를 이야기해요. 땅의 뿌리가 곧 지적이죠. 지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뿌리가 있듯이 사람의 뿌리는 즉 호적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뿌리는 지적이다.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듯이 땅의 이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번이 돼.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죠. 그러면 사람한테 성별이 뭡니까? 바로 땅의 성별, 그 지목이 된다라는 것. 지목이. 그러면 사람한테도 울타리가 있듯이 울타리가 꼭 경계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족이 곧 면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줄 건 뭐예요? 바로 지적이란 의의를 우리가 잡아둬야 되겠죠. 1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법률의 개념을 우리가 잡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의의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죠. 그러면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가 있다. 지적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적은 그러면 토지죠. 그래서 토지라는 걸 기억해둬야 되고, 자, 사람한테도 밥그릇이 있죠. 바로 지적 공부라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등록이죠. 그럼 지적이란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둘 거는 모든 토지예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느냐? 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것.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토지의 표시 각각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지적소관 청의한다라는 것. 그러면 소재,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소재, 지반, 그 다음에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바로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 청의한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번 테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 청이 결정한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재, 지반,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이라는 거.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이제 꼭 요거는 우리 기초 인문에서 꼭 잡아둘 게 바로 동그라미 1번이라는 걸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꼭 법률이 2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적과 등기법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제도라는 게 탄생하고 등기제도라는 걸 탄생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시법령을 해결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대장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야. 사실관계. 등기부는 권리관계야. 그러면 대장이 먼저 바뀐다.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가 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등기촉탁이라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요. 등기촉탁이다. 그러면 등기촉탁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대장 후 등기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 등기촉탁은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걸 무슨 촉탁이라고 그래? 등기촉탁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하면 선등기 후 대장이 되거든.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 이걸 뭐라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다. 이 말을 써주게 돼요. 등기 필통지 제도.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가 매달아져 있다. 이원화됨으로써 대장과 등기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촉탁이라는 제도와 등기 필통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꼭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 기초인문에서 꼭 확인해 둘 거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특히 2번은 꼭 기억해 둬야 되고요. 지적제도는 권리 객체, 그 토지를 객체로 한다는 것. 등등의 등기는 권리를 주체를 중요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특히 5번과 관련돼서도 우리 대장과 등기 5번과 관련돼서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우리 기본서가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지적은 특징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걸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적과 부동산 등기제도의 관계를 꼭 한번 인지하면서 접근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배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개념 법학이야. 개념 법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법을 들어가기 전에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개념을 모르면 무개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반드시 숙지해 둬야 돼. 그러면 용어 정리와 관련돼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 정리를 하기 전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여기 이제 한필지야, 필지. 한필지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요게 있어요. 요게 바로 소재야. 자, 369. 요게 바로 지번이 됩니다. 지번.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필지의 넓이가 뭐냐? 바로 면적이 돼. 면적. 요게 뭐가 됩니까? 경계가 되죠. 경계. 요게 바로 X축, Y축이 만나니까 경계점 좌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하나씩 개념을 접근해야 돼.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토지의 표시다라는 거야.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경계부터 우리가 하나 나왔네요. 경계란. 그러면 경계 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경계란. 그러면 필지별로. 요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필지별로. 지형별이 아니라 필지별로. 직선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고 그러는 거. 자,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 경계하고 경계점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경계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바로 이렇게 선이 굽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X축, Y축, 좌표형태로. 그러면 선의 굴곡점, 경계점이 돼. 그러면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어떤 점이라고 그런다? 경계점이다. 그래서 경계와 경계점을 반드시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경계 개념을 잡았고, 경계점에 대해서 잡았고요. 그러면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죠. 지목은 사람이 갖다 대면 뭐에 해당된다? 성별에 해당돼.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용도, 요 자리를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는 무슨 지목이냐? 용도 지목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둬야 됩니다. 자,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축척 변경은 늘 출제가 돼요. 요거는 이제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가 5개짜리야.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는 별표가 몇 개냐? 바로 별표가 6개짜리야. 왜? 지목은 각 과목마다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목은 2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니까 지목의 개념부터 스타트를 끊어놔야 돼요.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무슨 도에? 지적도의 지적도입니다. 임야도는 제외돼.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만 축척 변경이다. 그래서 축척 변경의 절차와 축척 변경 위원회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니까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변경이다? 바로 축척 변경이다. 자, 5번과 관련돼서는 기본이 이제 토지의 표시죠. 우리 법학에서 표시라는 것은 뭐냐? 바로 사실적 측면이야. 그러면 표시란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 소유자라는 것은 권리죠. 소유자가 개입되면 안 되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그러느냐?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 자, 우리 이제 6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적 기준점이야. 기준점과 관련돼서 점, 기준, 그러면 나중에 기준점과 관련해서는 3가지가 있어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이 있다. 그래서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우리가 3가지를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기초청량이다. 기초청량이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냐? 바로 기초청량이라는 것. 그래서 지적기준점 3개를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뭐라고 그러냐? 지적기준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 개념을 우리가 잡았고요. 그러면 제2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총칙으로서 토지 등록. 그러면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꼭 기본을 잡을 거는 지적의 3요소에 대해서.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뭐가 있어요? 토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자, 등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자를 붙이니까 뭐예요? 토지의 등록이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위를 붙인다.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다. 필지의 개념을 우리가 유래되는 되는 것은 바로 지적의 3요소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적의 3요소다.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필지다. 그러면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요 2가지는 꼭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라는 것.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토지 누가 정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것.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한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 지적소관청. 그러면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는 것. 그러면 요 1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우리 어떤 싸움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야, 모든 토지는 네가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네가 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해라. 그러면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특히 1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필지다. 그래서 필지의 개념. 그래서 과거에 학교론에서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획지라 말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런다? 바로 필지다. 자,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되고 동일해야 돼. 그러면 집안이 연속이 돼야 돼. 집안이 연속돼야 되고 두 번째는 연접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속 접해야 돼. 요거에 대해서 그럼 필지의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기초인문에서 꼭 확인해 둘 거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냐? 필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필지 그러면 본능적으로 토지 등록 단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집안이야. 집안의 개념은 우리가 개념은 잡고 가야죠. 기초인문에서. 집안이란. 자, 지적공비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집안이야. 그러면 집안과 관련돼서 두 필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369의 1이라고 그래. 이거는 본번이야. 본번. 이거는 부번이 되죠. 부번. 그러면 집안은 본번으로 구성되는 경우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식 집안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복식 집안이라고 그래. 그러면 집안은 단식 집안과 복식 집안으로 구성된다. 이걸 기억해둬야 돼. 그러면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원칙이네요. 원칙 개념. 임야대장 임야대의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그래서 적어도 기초인문에서 집안이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집안이라는 거. 그래서 집안과 관련돼서 집안의 개념을 잡고 그러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러면 369의 1 집안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별표가 몇 개냐? 바로 5개짜리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래서 집안과 관련돼서 집안 사람의 이름에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는 사람의 성별에 해당되죠. 요거는 별표가 6개짜리야.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뭐라고 그래? 지목이라고 그래. 자, 지목은 함부로 정할 수 없다. 법률에 정해서 지목법정지. 그러면 지목법정지는 28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이다. 일필 일목의 원칙으로서 즉 단식 지목이다. 자, 주된 토지가 있으면 종된 토지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그러면 일시적, 임시적 용도 분변의 원칙. 이거는 결론적으로 연속성의 원칙이 돼요. 연속성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지목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 지목 법정지, 일필 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 불변의 원칙. 요 연속성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우리 35회 때 우리가 출제된 지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목 설정 방법과 관련돼서 28개, 일필 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일시적, 임시적, 용도 불변의 원칙. 요걸 우리가 꼭 한번 지목 설정 원칙과 관련돼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지적 공부 중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적 공부는 8종류가 돼요.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지목 그러면 어디에 등록되느냐? 바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돼.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이야. 정식 명칭이에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이야. 자, 우리 도면과 관련돼서는 원칙 뭐냐? 원칙은 두 문자가 돼요. 두 문자 첫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A적으로 차문자예요. 차문자와 관련돼서, 차문자 표기와 관련돼서 4개가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장, 차, 천, 은이라고 우리 한번 기억을 꼭 더듬어 놓으세요.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그래서 차문자 원칙과 관련돼서 특히 지적 도면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도면의 지목을 등록할 때, 자, 원칙은 뭐예요? 두 문자죠. A 조건은 차문자로서 차문자 보호로 표기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유원지의 원자, 하천의 천자, 공장용지의 장자, 그 다음에 주차장의 차. 그래서 앞으로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차문자 4개. 장, 차, 천은 꼭 숙지해줘야 돼. 자,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이란,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죠. 사람에 갖다 대면 가족에 해당돼. 가족에 해당되고, 별표가 5개짜리고, 면적과 관련돼서는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또 하나는, 자,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단수 처리, 특히 5, 4, 5위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란 그러면 이번 달 코스와 관련돼서 요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우리가 꼭 잡아줘야 되겠죠.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다. 그래서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고 몇 차원 지적이 있다?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 합치죠. 그러니까 합하면 되죠. 합병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면적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이치 정정.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치 정정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자, 특히 3, 4, 5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번과 4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히 자 3, 4번에 대해서는 단수 처리, 5, 4, 5,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에서 확실히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3, 4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봐도 돼요.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다. 면적과 관련돼서는 면적 측정의 대상 요거하고 단수 처리, 즉 5, 4, 5, 2과 관련돼서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면적도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계 파트죠. 경계와 관련돼서는 경계의 개념을 잡아놔야 되겠죠. 경계의 개념도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적 경계란 뭐라고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자, 경계와 관련돼서 경계의 개념을 잡고, 자,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요거 기준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역시 별표가 5개짜리죠. 그러면 경계 결정 기준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 지상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A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1번에 나와 있어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의 설정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원칙과 관련돼서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A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확정 판결에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죠. 우리의 공공사업이야. 자, 공공사업이 있고 확정 판결에서 판이 있어. 판. 도시군 관리 개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계획가 있죠. 도시 개발 사업이 있어. 그러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는 A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이 있네요.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천, 국어, 유지. 요 유지를 꼭 우리가 잡아 나갈 겁니다. 원지가 아니라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을 되는 토지를 분할한 경우 A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2번과 관련돼서는 어디에서 자주 출제되느냐? 특히 민법에서 소유권과 관련돼서.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상경계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경계에 따라요.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대. 특별한 사정이 있네요. 그러면 소유권에 따라서 실제경계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라는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 3번과 관련돼서는 이제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도로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다. 절토된 부분이 있다면 상단부야. 그래서 자, 높낮이가 없다 그러면 중앙이라고 우리가 숙지를 해요.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를 경계로 결정하고요. 특히 절토된 부분이 있다. 절토된 부분이 있죠. 요 상단부로 경계를 결정한다라는 것. 해면에 접한다 그러면 여기죠. 최대 만조위. 호수의 접합은 뭐예요? 최대 만수위가 되고 제방과 관련돼서는 제방 바깥쪽 어깨선이라는 것.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 경계 결정 기준을 꼭 확인을 해놔야 되고 자, 그래서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3번이 대개 3번과 관련돼서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고 그런다는 것. 이걸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기초인문과 관련돼서 우리 공시,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할법과 관련돼서 꼭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두고 기본서에 관해서 우리 세밀하게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과학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적의 3요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적의 3요소. 이번 달 기초인문에서 용어를 반드시 암기를 해놓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적의 3요소. 지적,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숙지할 것, 개념을 반드시 숙지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우리 토탈 몇 종류냐? 8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구성해야 돼. 8종류.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 그러면 기초인문에서 반드시 잡을 거 지적 공부 8종류를 숙지하고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일단은 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다.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다.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가시적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 대장이 있고요. 토지 대장. 자, 임야 대장이 있고요. 자,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요. 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불가시적 정보구는 지적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토지대장 와이프가 있어요. 항상 지적도. 자, 임야대장은 임야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8종류. 이걸 외우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8종류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요 4종류가 뭐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거는 대장이야. 그래서 대장은 4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뭐냐? 바로 도면이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돼서 대장 형식의 도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장 형식의 도면.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것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이고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무형적 측면이라는 것.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고 자, 지적 공부는 선생님 뭐가 출제됩니까? 그러면 지적 공부의 등록상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이 등록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뭐가 등록되고 공유지 연명부에 뭐가 등록되고 대지권 등록부에 뭐가 등록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가 등록되고 이걸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초인문에서 그러면 지적공부 8종류를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8종류를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장이 있죠.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 4종류를 반드시 우리가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그러면 뭐가 등록되는지를 우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우리 토지, 그러니까 물적 편성주의다라는 거야. 물적 편성주의로서 지적구물은 모든 토지는 필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무슨 편성주의? 바로 물적 편성주의.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토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모든 토지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걸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대해서 하나씩 등록사항에 대해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뭐예요? 소재라는 거죠. 소재는 공통이야.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돼. 지번도 공통이야. 공통. 그러면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소재, 지번.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A와 B번과 관련돼서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성별이죠.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은 뭐에 28개로서 우리 전이라는 게 있어. 전부터 잡종지까지. 그 잡종지까지가 바로 28개죠. 그럼 지목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끝자리가 목도장이라고 숙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자로 끝나는 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도자로 끝나는 게 토지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지목은 앞으로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 면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면장이야. 그러면 끝자리가 장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야. 자, 소유자와 관련돼서 소유자 그러면 이 소유자 앞으로 소유자와 관련돼서 소대장이야. 그러면 대장에만 등록돼. 대장은 4종류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그래서 우리 대장 그러면 토임공대 이렇게 외워야 돼. 토임공대. 그래서 소대장이 소대장. 자,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19자리야. 19자리.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이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돼서 똑같아요. 우리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 13자리가 있어. 그러면 우리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냐? 19자리로 구성이 돼 있다. 요 정도 우리가 확인해 두고 자, 기초인문에서는 19자리만 잡아놔요. 그러면 기본 우리 심화 과정에서 우리 고유번호의 어떤 의미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장번호야, 장번호. 그래서 고장이야. 그래서 고장이에요. 그래서 도면에만 자, 도면에만 고장이 없어. 고유번호하고 장번호가 없어. 나머지는 다 있다. 다 등록된다. 나머지는 등록. 이렇게 이제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익숙해져야 돼. 고유번호는 고유번호. 장번호예요. 그러면 도면에는 고장이 없어. 나머지는 등록된다. 그럼 축척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축척이라는 것은 축도장이야. 그러면 축적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이 돼요. 그래서 축도장. 자, 여기와 관련돼서 토지 이동사회에서 이라는 것은 우리 끝자리 이장.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돼. 장.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관련돼서는 소대장이야. 소대장. 자,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요 개별 공시지가가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요거는 개장이라는 거예요. 개장.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고유번호 몇 자리? 19자리.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장이 없다. 축척은 축도장. 이 토지이동사에서 이장, 개장, 그래서 소대장 이렇게 해서 그러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기본적으로 꼭 확인해놔야 돼요. 그럼 출제원이 너 토지대장을 감춰놓고 토지대장에 뭐가 등록되는지 아니? 이걸 물어본다고.
그러면 임야대장에 뭐가 등록되니? 아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요거 반드시 우리 익숙해져야 돼. 기초이문에서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도면에는 고유번호, 장번호가 없다. 나머지는 있다. 축적은 축도장, 이장, 계장, 소대장 이렇게 해서 익숙해질수록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지적공무의 등록사항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사항이 뭐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무슨 사항을 배우고 있다? 등록사항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끝났다. 뭐가 나올까요? 공유지 연명부가 나온다고. 자, 공유지 연명부는 끝자리가 부야, 공유, 그러면 공유, 그러면 지분을 나타내죠. 지분. 자, 그러면 토지를 2인 이상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2인 이상이야.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소재 공통, 지분 공통, 소유권의 지분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지 따고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그래서 지대공 요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요거는 끌어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지권 등록부에서 대지권은 지분이 등록되죠. 공유 그러니까 지분이거든. 그래서 자, 지분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공이라고 해온다고. 지대공. 그러면 지분과 관련돼서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만 등록된다. 그래서 자, 소유자는 소대장이야. 소대장. 그러면 대장은 네 종류가 있어. 토, 임, 공, 대. 이렇게 이제 숙제하면서 우리가 숙제해요. 자,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그러면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등록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 그러면 2인 이상이고 2인 이상이고 2인 이상이다. 그러면 소재 공통, 지방 공통, 지대공, 소유대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역으로 이용해서 디귿과 관련돼서 보죠. 지목은 목도장이죠. 이거는 부로 끝났잖아. 부. 그래서 지목은 등록되지 않아. 면적은 면장이니까 등록되지 않아. 부로 끝났으니까. 자, 도면 번호와 관련돼서 요 도면 번호를 우리가 숙제해 두시면 돼. 우리 공유지 연명부는 도면이 불필요해. 도면을 함께 등록하지 않거든. 그래서 도면 번호와 관련돼서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래서 공대는 도면이 없다. 도면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도면이 없으니까 도면 번호가 불필요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등록된다. 이렇게 이제 숙제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축적은 축도장이야. 그러면 끝자리가 부로 끝나죠. 그래서 축적은 축도장이 되거든.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관련돼서는 다 끝났어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대공, 소대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공대는 도면이 없다. 나머지는 등록된다. 확인해 두시면 되게. 자,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이거는 집합 건물을 생각해 두시면 돼요.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5층 건물을 우리가 그려봅시다.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아파트가니까 건물의 명칭. 자, 요 토지 밑에 대지권이 있죠. 그래서 대지권 비율.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지분이 등록되죠. 지분.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 대지권 비율, 요거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돼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된 사항을 골라라.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 대지권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그러면 소재 공통, 오케이. 지번 공통, 오케이. 대지권 비율, 요걸로 이제 특히 이제 대지권 비율, 요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아파트만 생각하면. 소유자는 소대장이라고 그랬죠. 소대장.
자, 고유번호 나왔네. 고장이 없다. 고장이 없다. 뭐만, 도면에만 없어. 그래서 고유번호와 장번호가 등록되죠.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오케이. 건물의 명칭,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지권 비율과 건물의 명칭과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요 세 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돼. 그러면 소유자와 관련돼서는 소대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분은 지분과 관련돼서는 지대공이야. 그러면 대지권 공유지 연명부에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연면부 등록상에다 플러스 알파 요거 세 개죠. 세 개가 뭐냐?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는.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는 뭘 생각하라? 아파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과 관련돼서 도면 그러면 요 도면에는 두 종류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와 관련돼서 우리 소재 공통이야. 자, 경계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이야. 특히 지목과 관련돼서는 요거 조심해야 돼. 부호. 그래서 부호. 우리 이미 배웠어요. 1강에서 첫째 시간에. 자, 장차 철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면에는 원칙, 동문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로서 뭐라는 거예요? 자, 천언 네 개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계는 도면에만 나타내.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색인도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도면의 접합 부분, 요걸 나타내요. 요게 바로, 요 가운데가 바로 뭐야? 바로 요 전체가 바로 도면의 색인도야. 도면의 제명, 그러면 도면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축척은 축도장을 나타내고. 그러면 도각선과 관해서 이게 도면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게 도각선이야. 도각선, 도면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도각선과 도각선의 수치들이 나와. 그러면 특히 요 8번과 관련돼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만 한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점 및 지적 정량 기준점의 이치를 파악할 수가 있고, 건축물은 대로 나타나죠. 대는 건축물이 있다라는 소리고, 구조물은 도로를 나타내, 도. 그래서 건축물과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축척, 도각선과 수치,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지적 정량 기준점의 이치, 건축물과 구조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계점 좌표. 항상 읽을 때 요거는 경계점 좌표라고 읽어. 그러면서 좌표. 그래서 좌표를 세 번 치면 돼. 좌표 지적이요. 좌표 면적이요. 좌표가 모이면 뭐가 된다? 보가 돼. 보가 모이면 보호도가 돼. 보호도. 그래서 좌표 부호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각 필지의 경계점의 이치를 표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좌표죠. 좌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특히 2번과 관련돼서 지적 확정 정량, 즉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축적 변경이야. 그래서 축적 변경. 그래서 지축이라고 우리가 외워두면 돼요. 앞으로 암기 코드는 지축이라고 나올 거야. 지축.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을 골라라. 그러면 지축 이걸 고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적 현황 정량이 아니라 확정 정량이라는 걸 조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요거에 따랐네. 요 부분을 해, 좌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걸 도면으로 살짝 고친다. 그러면 좌표 지적이야.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싶다. 어렵다. 그러니까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게 돼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돼서 요 정도. 그러면 자, 첫 시간이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중요하다. 좌표 지적, 좌표 면적. 그래서 좌표가 모이면 부호가 되고 부호가 모이면 보호도가 된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이죠. 좌표와 부호는 대장에 가까워. 그러면 요거는 도면에 도자로 까놨으니까 도면에 가깝죠. 그래서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떠나서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초인문이에요. 그래서 기초인문과 관련돼서는 요 4개만 우리가 잡아놔도 충분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까지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기본서에 들어가서 전부 공부하기가 쉬워진다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요거와 관련돼서, 요거는 2문제짜리야. 그러니까 2문제짜리니까 꼭 연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소재 지번 싹 다 등록되네, 공통이다.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는 목도장이죠. 그래서, 그래서 꽃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요. 그래서, 목도장이죠. 축도장, 그래서 면적은 면장이라고 그랬죠. 토지동사유에서 2장, 끝자리가 장에만. 개별공시지가 장. 경계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도면의 제명, 색인도, 지적기준점의 이치, 건축물의 이치는 도면에만.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만 등록되죠. 그래서 좌표의 의미를 했어요. 자, 지대공이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와 공지연명부 건물의 명칭은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에만. 자,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도면에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도면 번호는 공대만 없어. 공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잡을 거 고유 번호, 도면 번호를 꼭 캐치하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2문제가 출제됩니다.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지적공부 보관 및 공개네요. 지적공부를 누가 보관하고 공개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요 1번과 관련돼서는 뭐냐? 이거는 바로 가시적 지적공부. 누가? 지적소관청이 어디에? 지적소고에 영구히 보존한다. 이거는 가시적 지적공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불가시적 지적공부는 어디에서? 관할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어디에서? 자, 지적전산 정보 시스템에서 영구히 보존한다는 거. 이거는 1번은 가시적 지적 공부를 나타내는 거고 2번은 불가시적 지적 공부를 나타내요. 요 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잡아두시면 돼요. 자, 요 4번과 관련돼서는 뭐냐? 원칙적으로 반출이 안 돼. 원칙적으로 반출이 안 되는데 예적으로 반출이 가능한 거 2개가 있어. 전제지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출 X, 예적으로 전제지변 시도지사 승인은 반출이 가능하다. A 조건으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공부의 열람등본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해 줘야 돼.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은 경우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요거는 엄면 동장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뭐에 대해서? 열람 발급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과 관련돼서도 한 2번 출제됐죠. 요거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러면 지적공부의 보관 공개와 관련돼서 요 1, 2번 비교를 해놓고 자, 3번과 관련돼서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공부의 이제 복구네요. 복구. 자, 복구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복구 자료. 자료 우리가 잡아야 되고, 복구 절차에 대해서. 그러면 복구 자료가 뭐고 절차가 대해서 모르느냐? 그러면 복구 자료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관리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뭐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기구거든. 그러면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는 토지의 표시가 자, 토지의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구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가 배웠죠? 한번 외쳐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토지의 표시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조사 청량하여 복구할 수 있으나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다만 A적으로죠. 다만 A적으로. 그러면 소유자는 뭐냐? 바로 권리야, 권리. 권리에 관한 사항은 두 종류.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안건은 복구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원칙은 토지의 표시 사항이야. A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것.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 요 3번을 잘 잡아야 돼. 자, 지적소관청은 복구 자료의 조사 청량이 완료되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라는 것은 복구 전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시군구야, 시군구.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야. 자, 게시판이야,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공시한다. 15일. 요거 절차 부분과 관련돼서 요 15일 날짜와 관련돼서 기억해두고 요 15일은 통지 기간이 아니에요.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 신청 기간이라는 것. 요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그러면 요걸 포함되어져. 토지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지적 공부 포함하고 있네. 청량 성과도, 결과도. 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이 있어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이 있어. 그러면 지적 과일이네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이겠죠. 사실에는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이런 것들이죠.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능력을 증명하는 서면, 법원의 확정 판결. 이 확정 판결은 경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대해서는 제4절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